vacation. I know I've waited for my whole life, restless. I woke up on a red eye, hands feeling cold, waist deep in mental medication. Always feel like you don't belong here. Sunlight was bleeding through your window, turned into rain. Don't think it's forever. Don't think it's forever. Don't think it's forever. This pain won't last forever. It's only a solar eclipse, love. It's only a solar eclipse, love. Sun is coming back again. Sun is coming back again. It's only a solar eclipse, love. It's only a solar eclipse, love. Sun is coming back again. Sun is coming back again. Please don't forget. Is heaven just another vacation? Sir, do you have a reservation? Sunsets, you're riding on a train that's taking you home. Don't think it's forever. Don't think it's forever. Don't think it's forever. This life won't last forever. It's only a solar eclipse, love. It's only a solar eclipse, love. Sun is coming back again. Sun is coming back again. It's only a solar eclipse, love. This is not as good as it gets, love. Sun is coming back again. Sun is coming back again. Please don't forget. 네,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뉴스데스크 프리데스크의 윤유정입니다. 네, 엄주원입니다. 제가 신청곡을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꽤 길거든요. Some people get their kicks, stopping인가요? On a dream. 약간 오탈자가 난 것 같은데 이게 아이디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깊은 뜻이 있으시겠죠? 네. 네, 그리고 저 영어 실력 오늘 테스트예요. 노래 제목도 솔라 이클립스가
제목이라 그랬나요? 가수라 그랬나요? 제목입니다. 네. 제목. 네, 그리고 가수는 Before You Exit. 아, 힘드네요. 저도 네. 사실 이 노래 처음 들어보는 곡이었는데 아까 이제 지금 계속 틀어놨잖아요. 잔잔하게 너무 봄 노래 괜찮은 같고. 것 같아요. 네. 네. 신청해 좋았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장애인의 그렇죠. 날이잖아요. 강민승님이 맞습니다. 네 장애인의 날 얘기해 주셨고. 아, 쫀쫀이님 네. 제주도 도착하셨대요. 그래요? 네. 제주도에 가셔서까지 참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면서도 굳이 안 들으셔도 되는데 좀 여행지이셔도 되는데 이런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예. 그리고 저는 장군이 아닙니다. 지장군님이랑 헷갈리셨나? 엄장군님, 윤공주님. 엄마들과 감사합니다. 윤엄마보단 훨씬 좋네요. 네. 야, 우리 윤 선배 뒤끝. 그럼요. 뒤끝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제가 그 뒤끝으로 취재하면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낮에 눈에 띄었던 기사도 소개를 해 주시죠. 볼까요? 네. 오늘 눈에 띈 기사가 방탄소년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많죠. 네, BTS가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콘서트를 열면 오. 콘서트 한 차례당 경제적 파급 효과 지금 보시지만 한번에 나왔어요. 1조 원 이상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BTS가 국내에서 콘서트를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열면 한 차례 공연당 경제 파급 효과가 6,179억 원에서 최대 1조 2,207억 원에 이를 거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좀 난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어요. 네네네. BTS가 사실 국내 팬들도 너무 많지만 해외 팬들이 정말 많잖아요. 글로벌 그룹이죠. 그렇죠. 네. BTS 공연을 한다 이러면 아마 외국에서도 팬분들 정말 많이 오실 거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팬분들이 BTS 콘서트를 온다고 하면 공연만 보고 가시진 않으실 거잖아요. 당연히 티켓은 기본이고 굿즈 같은 상품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일단 어딘가에 묵어야 되니까 숙박비 그리고 뭔가를 먹어야 될 거고 그리고 다른 관광지도 좀 관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더해서 경제적 효과를 추산했더니 1조 2,207억 원. 야,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1조가 아니라 1조 2천억 원이네요. 그렇죠. 와. 네. 이뿐만 아니라 공연 개최로 인한 고용 유발 효과 1,815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예전에 굴뚝 없는 공장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첨단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게 굴뚝 없는 공장이죠. 사실 정말. 그렇죠. 예. 그런데 요새 BTS 외에도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나 배우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런 추산치를 보면 BTS뿐만 아니라 K-팝 가수들의 콘서트 개최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정말 기분 좋은 기사였죠. 기분 네. 좋죠. 저 방탄 팬이에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스카이월드님께서 BTS 팬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쟁 나기도 힘들 듯해요. 우리나라 이 경제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안보에까지. 이게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다음 기사도 소개해 볼까요? 주시죠. 네. 네. 다음 소식은 10년간 계속 승승장구했던 넷플릭스. 네, 지금 자막에 보시면 나오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10년 동안 계속 성장세에만 있었다는 건데요. 요즘 다 보니까요. 그렇죠. 네. 넷플릭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난 1분기에 회원 수가 20만 명. 전 세계에서 20만 명이니까 많은 수치는 아니죠.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26%나 쭉 빠지면서 충격이. 4분의 1이 빠졌네요. 네. 와우. 근데 이게 사실은 20만 명 감소했다 좀 큰 이유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넷플릭스가 러시아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게 근데, 크네요. 네, 러시아 회원이 7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을 했는데 근데 물론 이유가 온전히 이게 전부였다면 주가가 그 정도 빠지지 않았겠죠. 이게 요즘에 워낙 이 스트리밍 산업 자체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유료 가입자가 한 60만 명 정도 빠진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의 예상이 더 무서워요. 넷플릭스가 2분기에는 회원이 200만 명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좀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굳이 넷플릭스가 왜 할까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 돈 좀 더 벌려면 딴 거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넷플릭스가
아마 계정 공유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하나 한 명이 유료 가입하면 같이 보시죠. 이렇게 계정 공유를 하면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얘기 계속 나왔었죠. 네. 네. 짧은 광고도 도입하는 걸 좀 추진하고 있다. 광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유료로 보는 이유가 광고를 보지 않기 위함도 좀 있는데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제 요금도 올리고 광고도 붙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글쎄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넷플릭스가 이렇게 갑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게 애플 TV, 쿠팡, 티빙 뭐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볼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많아졌죠. 글쎄요. 이게 저도 생각을 좀 잘해야 될 네, 텐데요. 어떨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나 네. 말입니다. 파친코도 넷플에 있어야 하는데 하신 러블리인님이 맞아요. 이게 애플 TV죠? 애플 TV에서 예. 네네. 그래서 애플 TV도 가입해야 돼 이런 분들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 개 가입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넷플릭스가 자체 컨텐츠가 약하대요. 그렇구나. 역시 요즘 OTT 시장이 크니까 그러니까요. 구독자분들 반응도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브더타 범람 시대라고 홍승표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준비된 소식이 기사가 조금 있으니까요. 많아서 네, 빨리 빨리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네, 네. 좋습니다. 타이틀 외우겠습니다. 네. 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한 주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MBC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엄주원의 M보드 탑5입니다. 네, MBC 타이틀을 달고 나간 뉴스 중에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뉴스 5개를 추려서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엠버드 탑5 5위입니다. 나흘 전에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김민찬 기자의 리포트인데요. 네. 107만 뷰 조회수 기록했고 여러분이 다 아실만한 매일 보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네.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영상이 아니죠. 자막부터 자막 볼까요?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동훈 청문회 거부 검토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뭐 정치권 기사하면 빠지지 않는 분이시죠? 그쵸. 네. 한동훈, 정호영 그쵸, 이렇게 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얘기인데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첫날부터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 추진을 거세게 공격 비판한 건데 보통 후보자들이 첫날은 좀 수위 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청문회 인사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다, 준비하겠다 정도로 속도 조절을 하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걸 보면 청문회 국면에서 본선 무대가 펼쳐지면 민주당 대 한동훈 강대강 대치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야, 근데 정말 이렇게 이 정도로 붙는다면 양측의 주장이 이제 확실한 거겠죠? 네, 그래서 양측의 주장을 정리를 해 볼 텐데요. 먼저 민주당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국회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목에 보신 대로 인사청문회 보이콧 주장까지 나온 거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은 빨리 수준 낮은 검수완박 논란을 포기하라 이렇게 한 후보자 주장에 힘을 실었고 인사청문회 보이콧 주장은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거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 정도로 이제 서로 이제 강하게 대치하다 보면 서로가 또 전략 짜느라고 또 꽤나 그렇죠. 골머리를 이제 앓겠어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 전략을 짜고 있을 텐데 먼저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동원해서 법 처리를 막겠다. 그리고 정의당한테 손을 뻗었어요. 그렇죠. 여영국 대표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제 저희 MBC 시선집중에 나와서 물론 수사권 분리란 방향은 맞다. 하지만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정치 논리로 가서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고 민주당이 그 필리버스터 종결을 시키려면 180석이 필요한데 그쵸. 180석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소속 정의당 표가 중요한데 정의당이 방금 여대표가 이렇게 밝혔고 또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의원이 무소속인데 민주당 편을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검수완박 반대 문건이 나돌았는데 또 박홍구 원내대표도 양향자 의원이 쓴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180석 확보가 불투명해져서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임시회계를 쪼개서 그쵸. 필리버스터를 막는. 근데 오늘 또 속보 뜬 걸 보니까 그 민영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탈당을 해서 그 무소속 몫으로 이제 양향자 의원 역할을 대신하는 뭐 이런 어떤 박홍근 원내대표의 전략 아닌 전략 또 반대편에서는 꼼수라는 말도 나오고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아 정말 뭐 과연 진짜 어떻게 될지 이거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참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금 여야에서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좀 도와달라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국힘에서는 막아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열흘 동안 캐나다로 해외 순방이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전격 보류 그렇죠. 뭐 취소된 거죠. 그만큼 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다들 관심이 많아서 댓글도 많았죠. 네네네. 지금 자막의 청문회 거부니까 그 거부에 대한 옹호와 반대 댓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수영님. 민주당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동훈이 장관 지명자들 중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못된 걸 직언할 수 있는 인물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 댓글은 네. 과연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이제 민주당한테 이 청문회 뭐 거부하지 말고 임해라 이런 의견이고요. 고영식님 인사청문회를 더 빡세게 해야지 왜 거부하냐. 뉴스에 하나하나 까발려라. 이렇게 한동훈 후보자를 공격해라.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빨리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4위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 4위입니다. 그제 보도된 지윤수 기자의 리포트인데 네. 112만 뷰를 기록했고요. 이은혜 조연수 계곡살인 관련 기사가 그쵸. 네, 뭐 관심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네. 어제 사실 이제 큐시트 산책하면서 지금 예, 영장 실질심 말씀하셨죠.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예, 그랬죠. 근데 아마 영장 발부되지 않겠냐 얘기했는데 그쵸. 밤늦게 발부가 됐더라고요.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영장이 발부되는 사유가 도주 우려가 있느냐, 그렇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인데 도주를 지금 넉 달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전문가가 봐도 이건 구속 그쵸? 100% 발부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 그렇게 됐고요. 근데 계곡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게 19년 6월이에요. 거의 3년 만에 구속이 된 겁니다. 정말 이게 참 그럼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물론 많이 보셨겠지만 한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 볼까요? 영상 보고 네. 이야기 나누죠. 예.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있던 이들은 고층인 22층에 거주하면서도 주로 야간 시간대 비상계단을 이용해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CCTV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원룸 시스템이 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대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수배 초기인 이달 초 지인들과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면서 은신처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은혜와 조연수를 오피스텔 근처에 내려줬다는 지인의 진술을 토대로 은신처 위치를 추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참 22층에 살면서 걸어서 다녔다니. 그러니까요. 네, 본인이 잘못한 건 아는 거죠. CCTV에 걸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뭐 어제도 우리 윤 선배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인들이랑 여행을 갔다 왔다는 네. 게 아니 근데 계단만 이용할 정도로 조심히 살았는데 여행을 왜 갔을까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뭐 모든 게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지금 제가 그쵸. 다 설명을 해드릴 텐데 또 조력자들도 이해가 안 돼요. 최소 4명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우선 2명은 여행지 함께 간 남녀입니다. 남자 여자. 그 여자는 이은혜의 친구고요. 나머지 2명은 여행지 숙소비를 결제한 신용카드의 명의자. 근데 그 사람은 또 여행을 안 갔나 봐요, 같이. 그리고 또 한 명은 은신처 오피스텔 월세 계약자. 그러니까 이 조력자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은혜 조연수가 넉 달 동안 안 잡힐 수가 없었어요. 그쵸. 본인 명의로 했으면 바로 잡혔겠죠. 그러니까요. 참 그렇습니다. 진짜 외도 이것도 의리라고 생각한 걸까요? 정말 참 아무 생각이 없는 걸 수도 진짜, 있죠. 네. 네. 근데 보니까 2년간 결혼을 3번 했다 이런 보도가 오늘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다수 언론 보도가 네. 있었는데 물론 의혹이긴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은혜 결혼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혹이 제기된 건데 15, 16, 17 3년 연달아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15, 16년도에 올린 사람과는 파혼을 했고 17년도에 결혼한 사람이 윤 씨. 이번에 19년도에 사망한 사람인데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피해자를 물색하는 과정이었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무섭네요. 결혼을 통해서 피해자를 물색했다는 게 참 그렇죠. 혼인 신고를 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계곡에서 윤 씨를 그 친구들이 구하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이지만
누가 민 게 아니라 혼자 뛰어내렸다는 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거든요. 네. 그래서 살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문제는 이외에도 대포폰 속의 텔레그램에 그런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보고 피를 먹였는데 왜 안 죽지? 이 부분이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로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금 8억을 노리고 살해했다라는 혐의가 입증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수사 또 재판 결과 계속 지켜봐야겠죠.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뭐 꼭 손으로 밀어야지만 미는 건가요? 이렇게 말로 너도 뛰어내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앞서 한두 명이 뛰어내리고 같이 뛰어내리게끔 했죠. 아 남자가 그것도 못 뛰어내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증언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게 뭐 저는 꼭 물리적으로 밀어야지만 예, 정말 뭐 살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댓글 반응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아 댓글 반응도 비슷합니다. 마초님이 형사님들이 붙잡았으니까 판사님들 판결 잘하셔. 피해자 유족이 용서 안 하는데 반성문 몇 장 받고 맘대로 용서하고 형량 때리지 마시고 이런 좀 격렬한 반응들이 많았어요. 김리리님은 저런 악질을 어떻게 숨쉬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반응들이 지금 뭐 형량 얘기 줄을 나와서 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수를 했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저는 그 이후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뭐 자수가 아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네. 자수가 아니라는 전문가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득하긴 했는데 좀 조연수는 먼저 잡혔고 이은혜는 조금 대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자 3위입니다. 이번 주 3위입니다. 엠보드 탑5 3위는 지난주 목요일에 한 일주일 정도 됐네요. 고은상 기자가 부동산 관련 리포트를 했는데 조회수가 112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막 볼까요? 로또는 옛말 분양 미계약이 속출했다. 예. 미계약 이게 뭐 정말 미계약이란 말은 너무 오랜만에 듣는 얘기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있었는데 서울은 정말 없었거든요. 상상이 불가능했었는데 보통 집값의 그 하락 여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미분양이래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심지어 수유역에서 도보로 8분 거리입니다. 역세권입니다. 아주 가깝네요. 역세권인데도 216가구 가운데 198가구, 92%니까 대다수가 미계약을 한 거예요. 청약이 됐는데 계약을 포기한 거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되면 10년 동안 청약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쵸, 한번 엄청난 당첨되면 페널티를 그렇죠. 먹어요. 근데도 계약을 포기했다는 건 그만큼 싫다, 이 집이. 왜? 비싸기 때문에. 이 돈 주고 내가 이 집을 살 수는 없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된 겁니다. 아파트가 무순위 신청까지 받았지만 5개 평형이 결국 미달됐고요. 또 미아동에 짓고 있는 다른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7.2대 1. 뭐 7대 1이면 많은 거 아니야 할 텐데 그게 아닙니다. 다른 아파트가 1월에만 그 석 달 전만 해도 34대 1이었어요. 와, 거의 5분의 1이 줄은 거네요. 네네네. 5배죠, 이게. 그러니까 5분의 1이 줄은 건데 그러니까 그 아파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 경북 그 지역은. 그러니까 11억, 10억 30평대 아파트 그러니까 10억 주고 지금 이 집을 사는 게 맞아? 이런 심리가 발동한 거죠. 야, 근데 지금 뭐 미계약도 그렇지만 이게 92%나 됐다는 게 더 놀랍네요. 거의 사실 다죠, 거의 다. 왜냐하면 뭐 강북하지만 서울의 새 아파트 누구나 살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오를 거라는 위기감이 있을 때는 10억, 11억이 가도 사람들이 막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서 샀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급변한 겁니다. 지난 2월에 전국 미분양 주택이 2만 5천 호, 2달 만에 1.5배 정도로 늘어났고요. 네. 경기도 화성, 안성 이런 외곽 지역부터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데스크에서도 다뤘습니다만 금리 인상, 대출 규제가 이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비싼 이자를 내가면서 아파트를 사진 않겠다. 그리고 대출이 안 되니까 현금 많은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현금 부자들 몰린다는 뭐 이른바 강남 강남 3구는 사구. 예, 계속 네. 신고가가 나온다고도 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가격이 상승세로 소폭 돌아섰대요. 네. 그래서 동북 지역 8개 구는 1월부터 석 달째 하락세, 네. 강남 4구는 또 다시 바닥치고, 뭐 바닥이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곡선이
다시 올라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네. 댓글 반응도 좀 볼까요? 네, 김 선생님이 솔직히 서울 변두리 아파트를 10억 주고 사긴 좀 힘들지 이런 반응을 주셨네요. 워낙 비싼 아파트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10억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엄청 크죠. 네. 네.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위로 넘어갑니다. 황당한 소식이라 짧게 짚고 넘어갈 텐데요. 종편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데 채널A인가요? MBN인가요? 뭐 전 보셨어요? 저는 사실 자주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인기 많던데요. 보면 힐링되는 기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넋 놓고 보게 된대요. 네, 맞아요. 어른들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른으로 모시겠습니다.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는 엄마, 오늘은 어른. 네. 오늘 힘드네요. 자, 윤택, 이승윤 씨가 이 어른들 사이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네. 하는데 물론 이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소식은 아닙니다만 그 자연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뭐 2위여서 그렇기도 하고요. 영상 보시죠. 네. 늦은 밤 마을 회관으로 한 남성이 걸어갑니다. 잠시 뒤 무언가를 등에 지고 걸어 나옵니다. 이 남성이 1년여 전부터 지내오던 야산의 한 움막을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이 움막 전체에 냉장고와 선풍기 등 각종 가전제품이 가득합니다. 56살 박모 씨는 인근 마을을 돌며 가전제품과 생필품에 쌀, 김치 같은 식량까지 훔쳐왔습니다. 고기, 멸치 막 그런 거 뭐, 햄비 막 그런 것다 가져가고 그랬는데 전투기 나하고 그냥 지내불고 그랬지. 경찰은 최근 마을에서 생필품 절도가 10여 차례 잇따르는 신고를 받고 탐문 수사 끝에 야산에서 박 씨를 붙잡았습니다. 네, 좋아, 완전 좋아. 나는 자연인이다. 팬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근데 뭐 이 기사는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박 씨가 훔친 것으로 확인된 물품이 19건입니다. 자연인이 아니라 그냥 도둑인인 거죠. 훔친 전기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박 씨는 농업용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왔어요. 네. 아주 계획적인 거죠. 특별한 직업 없이 버섯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뭐 지금 시간도 없고 덧붙일 네. 얘기도 없습니다. 네, 댓글을 빨리 볼까요? 네, 진정한 의미의 자연인 아니냐, 수렵과 약탈 이렇게 비꼬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빠르게 1위로 넘어가 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엔빅 뉴스 영상이 이번 주에도 1위입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먼저 영상부터 빨리 보겠습니다. 네. I thought in the beginning Ukraine was good side, but then eventually I see they don't make right decisions that would end war. When President Putin signed new law to recognize Donbass and Luhansk as independent, Ukraine was given option to leave all of Donbass and Luhansk, and Zelensky said no. And after this, I see that Ukraine is not the good side because of it. 네, 평상시 모습과 인터뷰 모습이 너무 상반돼서 네,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아프네요. 러시아군에 항복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 출신 해병대원입니다. 러시아군에 의해서 구타당한 모습이 본인의 트위터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트위터에 올렸을까 했더니 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텔레그램 계정에 올라왔는데 친구가 그 에이든이죠. 에이든의 트위터 계정을 빌려서 공유한 게 아니나 이런 추정이 네. 보도됐고요. 영국 정치인들은 에이든을 선전 목적으로 사용한 러시아가 제네바 협약을 위반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참 마음이 아프네요. 댓글 바로 볼까요? 네. 가진 고통과 위협으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을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런 그렇습니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줄을 네. 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엄주원의 엠보드 탑5였습니다. 네. 바로 큐시트 산책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2분이 채 안 남았네요. 빨리 짚어볼까요? 갈까요? 네. 오늘은 코로나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오늘 6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528명. 많이 줄어들었어요. 계속 이제 주중에 9만 명대가 나오다가 그렇죠.
근데 0시 기준으로 봐서도 신규 확진자가 11만 1,319명. 영시 기준이 10만 아래로 떨어지면 너무 그렇죠. 좋겠네요. 일주일 전보다는 8만 4천 명 정도 줄었고요. 네네. 2주 전보다는 17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 기준으로는 다행이네요. 2달 만에 최소치예요. 오. 그래서 유행 정점 지났다는 판단으로 거리두기 해제되고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아이들에 대한 방안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거의 2년 넘게 원격 수업 병행하고 모든 체험활동 다 중단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음 달 1일부터는 전국 모든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 정상 등교합니다. 그래야 돼요. 네, 사회성을 대학에도 위해서라도. 비대면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 그리고 수학여행까지도 자체적으로 의견 수렴 거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고등학생들 내신 시험 못 봐가지고 확진되면 그 어려움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네네.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확정이 되면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확진 여부에 관계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빠르게 다음 넘어가 뉴스는요? 볼게요. 네, 요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장관 후보자 아. 의혹, 네, 검증 기사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오늘도 후보네요. 있습니다. 네네. 오늘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도 아빠 특혜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지금 본방에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MBC 단독 보도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빠 찬스가 아니라 또 무슨 찬스일까요? 한번 본방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톱 기사군요. 네. 네. 빠르게 다음 넘어가면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관저를 찾고 있는데 원래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쓰겠다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외교부 장관 공간을 새 장소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 취임식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불가피한 사연은 뭐였는지,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외교부 측 반응은 어떤지 꼼꼼히 취재해서 본방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달료 비싼 것과 관련된 기사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돌아올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